예보가 틀릴 때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슈퍼컴퓨터로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말을 하는데 과연 슈퍼컴퓨터에서 배틀그라운드 실행이 가능한지 기상청 관계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범우입니다. 오늘은 기상청 슈퍼컴퓨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컴퓨터라는 거 아시나요?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는 2015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가격은 500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컴퓨터라기보다는 장문같이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500억짜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예보가 틀릴 때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슈퍼컴퓨터로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말을 하는데 과연 슈퍼컴퓨터에서 배틀그라운드 실행이 가능한지 기상청 관계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운영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 및 실행은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슈퍼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시스템 사양을 보면 윈도우만 지원을 하고 리눅스는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에서 왜 이렇게 비싼 컴퓨터가 필요한지, 기상예보에서 슈퍼컴퓨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는 기온, 습도, 바람과 같은 기상 요소로 시간 변화와 날씨 현상을 물리방정식으로 표현하여 대기 상태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현상들을 다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계산해야 하는 수치예보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수치예보 방정식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읽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고로 이 방정식은 알파 t분의 알파 u 더하기 u와 알파 x분의 알파 u 뭘 이렇게 읽는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읽는 법도 몰라가지고 기상청에 물어봤어요. 이거는 수증기, 구름방울, 비, 눈, 얼음, 우박 같은 강수 생산과 관련된 계산식이라고 합니다. 하루분의 날씨 계산에 소요되는 계산 횟수는 이런 방정식을 830억 회나 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직접 계산한다면 하루치 기상 예보를 위한 계산에만 수백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는 수치 예보 방정식을 계산하는데 꼭 필요한 거대한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슈퍼컴퓨터가 산출해낸 예측 결과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강수량까지 모두 산출이 되는데요. 그럼 기상청에서는 슈퍼컴퓨터의 결과를 그대로 발표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 이 예보 자료에서 오른쪽이 슈퍼컴퓨터 예측이고요. 왼쪽은 슈퍼컴퓨터의 자료와 다른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정한 실제 예보입니다. 이 자료의 영상은 2019년 7월 23일 자료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서울, 경기에 비가 온다고 예측하였고요. 예보관은 경기 남부 일부만 소나기가 온다고 예보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맞았을까요? 이날 실제 날씨는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전혀 비가 오지 않아서 예보관의 예보가 맞았네요. 혹시 잘 맞은 날만 골라서 자료로 쓴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 수집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영상 제작을 위한 콘티를 짜던 중에 자료가 필요해서 7월 22일 오후 3시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7월 23일 날 바로 따끈따끈한 자료를 보내줬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상청에서 자료를 고른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청한 다음날 예보를 바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루 비교만 가지고 완벽한 검증은 어렵지만 기상청 입맛에 맞게 선정된 자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슈퍼컴퓨터가 만능이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실제 지형이고요. 오른쪽은 슈퍼컴퓨터에서 쓰는 모델링된 지형입니다. 왼쪽의 실제 지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밝혀낸 수치 방정식이 왼쪽과 같이 복잡한 형태를 계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오른쪽 모델링 지형처럼 인식을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험 많은 예보관이 이러한 오차를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슈퍼컴퓨터 수치 예보 모델을 위한 자료 수집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보이는 촘촘한 격자 한 칸마다 기상 장비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치 예보 모델에 들어가는 자료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 지구 모델의 격자는 5,500만 개인데 관측 자료의 개수는 85,000개로 불과 0.0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화면은 격자 안에서 강수 생산 물리 과정인데요. 구름 안에서의 바람, 수증기량,
기온과 같은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실시간으로 구름 내부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구름을 평균값으로 대입하고 모델링한다고 하니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컴퓨터 코드로 단순화시켜 표현하는 문제 때문에 슈퍼컴퓨터의 예측도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이더 관측 자료인데요. 레이더로 수집하는 자료는 예보에 필요한 기상 변수, 즉 기온, 기압, 수증기, 바람이 아니고요. 반사도, 시선 속도 이런 것들을 관측해서 기상 변수를 예측하기 때문에 자료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에 반영되지 못하는 지형, 지표 식생, 토양 종류 등의 차이에 따른 자료의 오차 등이 슈퍼컴퓨터의 한계점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은 기상청의 자료를 직접 받아 슈퍼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기상청이나 일기예보에 대한 궁금증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